치매와 삼킴장애. 치매란 무엇인가요? 치매로 나타나는 삼킴장애는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언어재활사와 함께 치매와 삼킴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치매와 삼킴장애를 다루기에 앞서 삼킴과 삼킴장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삼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을 구강에서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삼킴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과정은 크게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구강 단계는 입안에서 음식물을 삼키기 쉬운 형태로 씹고 침과 섞어 한 번에 삼킬 만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목 뒤로 운반하는 단계예요. 입안에 음식을 넣은 뒤 입술을 다물고 턱과 혀를 움직이면서 치아로 음식물을 씹어서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음식물을 침과 섞어 부드럽게 한 다음 혀를 사용해 음식 덩이로 뭉쳐서 목 뒤로 보냅니다. 두 번째로 인두 단계에서는 음식물이 코나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꿀꺽하는 삼킴 반사를 통해 음식물을 아래로 넘깁니다. 이때 목젖 부위인 영구개가 코로 가는 통로를 막아주고 후두개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다니는 길인 기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인두를 조이는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식도 윗부분의 괄약근이 느슨해져 식도 입구가 열리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도 단계에서는 식도 입구를 통과한 음식물이 식도 운동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식도 맨 아랫부분에 위와 연결된 괄약근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입에서부터 인두를 거쳐 식도까지의 삼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죠. 각각의 삼킴 단계에는 입술, 치아, 혀, 인두, 후두, 식도와 같은 다양한 신체 기관이 관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신체 기관들이 잘 협응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삼킬 수 있지요.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실게요. 이 영상은 정상적인 삼킴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혀를 통해 목 뒤로 보내지고 후두개가 기도를 안전하게 막은 상태로 꿀꺽하는 삼킴 반사가 일어나면서 음식물이 목으로 넘어가 식도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식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숨을 쉴 때 공기가 드나드는 기도입니다. 만약 식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살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식도까지 여러 단계의 삼킴 과정 중 하나 이상에서 문제를 보이면 삼킴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턱을 움직여 음식물을 씹기가 힘들거나 혀로 음식물을 목 뒤로 옮기기가 어렵거나 삼킬 때 자주 살해에 걸린다면 삼킴 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요. 삼킴 장애가 있으면 식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되고 행여나 잦은 살해로 인해 흡인성 폐렴에 걸리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지 못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요. 치매는 이러한 삼킴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와 삼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치매, 많이 걱정되시죠?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중 7.2%, 80세 이상 노인 중 28.08%에서 치매가 발생하였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논리적 사고, 언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의 장애가 발생하여 혼자서는 씻기, 옷 입기, 모임 나가기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치매는 병의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병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 행동들을 아우르는 표현이지요. 만일 인지장애는 있지만 그 수준이 심하지 않아 아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경도 인지장애 상태로 진단되는데 우리가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뇌가 점차적으로 손상되어 감에 따라 병이 진행합니다. 원인 질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생기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지요. 이외에도 전두측두엽 치매, 루이소체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치매 증상은 원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증상이어도 나타나는 순서가 다릅니다. 어떤 치매는 기억력이 먼저 나빠지는 반면 어떤 치매는 말이 안 나오고 막히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죠.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만 발생하는 노인성 치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성 치매까지 아우릅니다. 치매 환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인지장애에는 대표적으로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장애, 언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길을 잃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공간 장애, 충동적, 도발적 혹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폭력성을 보이거나 우울증을 보이는 정동 성격 장애, 그리고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삼킴 장애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삼킴 장애의 원인은 구강 인후두와 같은 삼킴 구조의 손상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인지 저하 및 행동적 문제로 인한 삼킴 증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삼킴에 관여하는 구강과 인후두 구조가 더 쉽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양치하는 것을 잊거나 보호자가 도와주어도 양치를 거부하기도 하여 치아 건강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치매가 진행함에 따라 음식 맛이나 향을 잘 느끼지 못하여 입맛이 없어져 식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구강 감각이 나빠져 삼킴 반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주로 침대에 누워있는 생활을 하면 음식이 위에서 다시 식도를 거슬러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근육량이 적어져 삼킬 때 필요한 근육의 수축력도 저하되며 사례에 걸려도 강하고 빠르게 기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 주의력이 저하되고 무시증이 생기기도 하며 심해지면 의식이 또렷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기억력의 저하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기도 하며 보호자가 식사를 챙겨주더라도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동요하여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식탐을 보이며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리거나 체중이 급격히 늘기도 하며 식성이 변해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한편 차려져 있는 음식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한쪽에 놓인 음식만 계속 먹고 반대쪽에 있는 음식은 무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한 상태가 되어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면 입으로 무언가를 드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에는 삼킴 장애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차 병이 진행되어 가며 삼킴 장애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구강 내의 감각이 저하되어 꿀꺽하고 삼키지 않고 입에만 물고 있거나 세게 삼키지 않고 덜 삼키게 되어 구강이나 후두에 음식이 남아 기도로 음식이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력이 저하되며 식사하는 것 자체를 잊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점차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좀 더 안전한 삼킴을 도와주는 기법을 교육하고 연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발성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혈관 병변으로 초래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다발적인 뇌손상에 따라 계단식의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며 그 과정 중 삼킴 기능의 퇴행도 관찰돼요. 뇌의 어느 위치에 병변이 생기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마비 등으로 구강의 움직임이 저하되기도 하고 감각이 저하되기도 하며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증상 흡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대뇌의 전두엽이나 측두엽 양측 혹은 한 측부터 점진적인 퇴행이 일어나는 치매예요. 전두측두엽 치매는 초기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거나 조급해지는 등
행동, 성격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서 식탐을 보이고 식성이 변해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하고 구강 단계에서 제대로 씹어 삼킬 수 있는 크기로 만들지 않고 급하게 삼켜서 목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먹으려는 양상을 보여 구강 위생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잔여물로 인한 삼킴 후 흡인이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삼킴에서 잔여물이란 삼킨 후에도 입안이나 인두강 안에 식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입에 들어온 음식을 하나의 음식 덩이로 뭉쳐 꿀꺽하고 삼키면 대부분 한 번에 식도로 내려가고 입 안이나 목 안에 남는 음식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혀나 인두 근육의 기능이 나빠지면 많은 양의 잔여물이 남고 이것이 목 안을 타고 기도로 흘러내려 살에 들릴 수 있습니다. 잔여물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한 숟가락을 드신 후 2-3번씩 여러 번 삼키면 잔여물로 인한 살에 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잔여물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삼키지 않으면 잔여물로 인한 살에 들림, 즉 흡인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여물은 크게 입안에 남는 구강 내 잔여물과 목 안에 남는 인두강 내 잔여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구강 내 잔여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입안에 넣고 잘 씹고 침과 섞어 한 덩어리로 만들 때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한 개의 덩어리로 뭉치지 못하고 음식이 잇몸과 볼 사이 혹은 혀 아래에 고이게 되면 삼킬 때 같이 삼켜지지 않고 잔여물로 남습니다. 또한 음식 덩이를 구강 안쪽으로 밀어넘겨 운반시켜주는 과정에서도 혀의 기능이 나빠지면 잔여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두강 내 잔여물의 경우 먼저 후두 덮개와 혀 밑부분이 만나는 지점인 후두 계곡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는데요. 삼킬 때 혀에 들어가는 힘이 부족하면 삼켜진 후에도 후두 계곡에 음식이 고일 수 있습니다. 또 꿀꺽하고 삼킬 때 인두벽의 근육들이 꽉 조여서 음식을 식도 입구로 밀어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인두근이 수축하는 힘이 떨어지면 음식이 식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식도 입구 위의 공간인 조롱 밖굴에 고여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잔여물이 후두로 들어가게 되면 살에 걸릴 수 있어 삼킴 후 입안이나 목에 남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여러 번 다시 삼켜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삼키셔야 합니다. 나아가 삼킴장애는 신체적, 기능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삼킴장애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 수준이 높을 수 있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로 인한 삼킴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삼킴장애 증상별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삼킴장애가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의 전문가나 언어재활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삼킴과 삼킴장애에 관한 다른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전 뇌졸중과 삼킴장애 편 등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삼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